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5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고 표결에 참여한 두 사람의 위원이 찬성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정부 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은 7월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이 됩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서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국민참여 토론에서도 투표수의 96.5%가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이들을 면담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가 방통위에 낸 의견서를 보면은 분리 징수할 경우 기존 6천억 원대의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식으로 징수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KBS의 자업자득입니다. KBS가 좌파 정권 시절에, 우파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를 해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선동에 가세를 하고 좌편향 쪽으로 나가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이제는 분리징수하도록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KBS가 공정한 방송을 했으면 왜 이런 조치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왜 국민의 저항이 없을까요? KBS가 어떤 식의 방송을 했는지 뒤돌아보면은 이건 완전히 처벌받은 겁니다. KBS가 국민들을 괴롭힌 데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민심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심의 대응입니다. KBS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시의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시의 군대가 좌편향돼 가지고 편파적 보도로서 국가를 해친다는 것은 KBS가 반역 세력의 선전사령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KBS 이사 11명 중에 소수파 현 여권 추천입니다. 소수파에 속하는 권순범, 김종민, 이성래, 이현수 이사는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에 대한 극단적 여론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와 닿는다. 경영진과 이사진 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을 비롯하여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 민노총 출신을 앉히라고 국민들이 수신료를 주었냐? 라고 했습니다. 민노총 심장부로 지금 북한 간첩선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노총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보도국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KBS 보도국장을 맡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민노총 노조위원장이라고 한 거 보니까 민노총 KBS 지부 노조위원장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KBS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하필 주진우 라이브라는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하는 주진우에게 연간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주고 있나라고도 했습니다. 이현수 이사는 대통령 방미 기간 KBS 1 라디오 출연지를 보면은 첫날에는 민주당 및 좌파 성향 의원 16명이 대거 출연해서 방미를 폄훼하는 방송을 했는데 보수 색깔 출연자는 단 한 명이 출연해가지고 16대 1이었다고 했습니다. 16대 1의 편파성. 그래서 월드컵에도 16대 1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독재 군사정권 하에서도 6대 4, 5대 5, 못해도 7대 3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16대 1이 뭐냐 이겁니다. 16대 1로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 왼쪽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KBS는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KBS 9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고, 이 내부 비판이라는 말은 KBS 방송인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의 지적입니다.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KBS 앵커가 9시 뉴스에서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가 옷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해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 멘트 화면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소위 생태탕 보도의 진원지도 KBS였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김용옥과 유아인이 진행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KBS 1TV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고 합니다. 이런 KBS를 보고 수신료를 낼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은 KBS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신료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신료 왜 냅니까? 수신료 내면은 그게 조국을 쏘는 일종의 탄환으로 바뀌는데 왜 수신료를 내겠습니까? 조갑제닷컴 기사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일도 있었네요. 2015년 6월 KBS 도쿄 특파원은 이승만 정부가 남침 이틀 뒤에 일본에 망명 요청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는데, 일본의 한 지방 자료를 인용하면서 날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군요. 조갑제닷컴이. 6월 27일이면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KBS는 이승만이 일본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 보도에 대해서 KBS가 이사회가 징계 논의를 하려고 했더니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써놨습니다. 이러니까 KBS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1단계로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경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지금 거의 놀면서 고액의 임금을 받아가는 사람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하나 짚어서 지적함으로써 그야말로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오도록, 민노총 품속이 아니고 좌파 품속이 아니고 민노총 품속이 아니고 반역 세력의 품속이 아니고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와서 공정한 보도를 하는 첫 단계로 이제 KBS를 보고 무조건 수신료를 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KBS가 천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